있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재산제 뭐 이런 걸 언급하셨는데 오후에 뭐 자료가 오면 좀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중소기업 시설 자금으로 대출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위법적 요소는 없는 겁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공직자와 공직자 부인은 각각 자기 영역과 자기 주체성 그래서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직자의 부인이 그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수단이나 노후수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장에 요구되는 최고의 자질과 덕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들겠습니까? 무엇보다 국가관이죠. 안보관이죠. 그 말씀하신 국가관, 안보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국가를 지키겠다는, 또 어떤 국가관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게 헌법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하는 각오가 확실한가 하는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 지명 이후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 지침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남북한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지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보 시절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함께 논의한 적도 없습니까? 논의했죠.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중전에 해왔듯이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후보자께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이제 원에 계실 적에 네. 총괄하고 또 북한에 한 2년 정도 상주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만 만나고 네. 김정은은 만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그 북한에 상주하시면서 지금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그때 교류했던 분들 중에 지금 북한 체제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까?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후보자께서 강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북한의 변화를 두 마디로 정리하면 자유로와 분권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체제 하에서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배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일종의 분석적 관점에서 김정은 이후의 경제 제도나 상황을 평가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제가 오후에 제가 추가로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외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저한테 의미부여를 하셨어요. 의미부여를 하셨는데 그 의미부여는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회식 자리에서 경력금의 오한에 들통이 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 여론이 높게 일어나고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이 국정원의 그 예산이 만약에 특수활동비 개혁의 어떤 명분하에서 이게 개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 제가 구체적인 예산 관계 파악은 없습니다만 아니 그거는 계실 때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어떻게 쓰셨는지. 아시다시피 뭐 국정원 예산 전체를 알기는 어렵고요. 뭐 심지어 차장을 해도 예산 전체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은 또 특수활동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모든 일반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개혁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내 파트에 있어서 그 정치 개입, 정치 사찰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국내 보안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 그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 대한 동향 파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동향 파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사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국내 보안 정보 수집과 정치 사찰, 정치 개입의 문제는 사실 종이 한 장의 문제이고 경계선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여러 가지 뭐 관행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 네.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고민되는 부분인 죄송합니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개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이런 거를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뿐만이 아니고 원외의 전문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고언을 줄 수 있는 분들 모셔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에 취임하시면 네. 계속해서 일반 사회 동향이나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계속 하실 겁니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있습니다. 좀 있는데 뭐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정치 관여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나 활동은 안 하겠다. 안 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나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필요하면 오후 빙고개 때 제가 조금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후보자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네. 국정원 예산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지켜본 국민들께서 네.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에서 문제되는 그런 특수활동비와 네.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내용이 다르다 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그것을 알고 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안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가장 수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이 작년 6월에 한 개간지에서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북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지원이 아니고 체제 보장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고 보고 계시죠? 네. 뭐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저희들이 이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 우리 국가보안법 다 반국가 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해야 될 이 국정원의 수장이 이런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떤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북관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뭐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껏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옳다 아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내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개간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지금도 그 변함이 없는 건지 아닌지만 얘기를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하십시오. 네.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가치 규범적인 성격 규정과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접근은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김정은 정권은 아시다시피 핵무기가 자기의 체제를 보장하고 정권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왜 그들이 그걸 개발하는가? 외부에서 자기네 체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7분 내에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내 개념이 무엇이다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네. 2008년부터 김정일이가 죽기 전까지 말이죠.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굉장히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모두 날려버렸다. 그래서 좀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명박 정부가 문재인 탓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협상을 해왔고 앞으로도 뭔가 커다란 협상이 통일의 과정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가 약할 때 우리가 또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는 사실상 김정일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쫓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인 협상을 했다라면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아쉬움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명박 정부 말씀드린 때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있었어요. 거죠. 네, 또 2009년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네, 또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체제 보장을 인정 보호하고 또 북한의 비위를 맞췄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의 비위를 저희가 맞출 이유가 없죠. 사실상. 그 비위의 강조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는 북한의 아시다시피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체제에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협상을 했더라면 뭔가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또 정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탈북자 송환 또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내정 간섭 등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한 취지를 정권 안전 보장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를 그건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말이죠. 이 체제 유지라는 명목하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체제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들 때는 국정원 원장 후보자가 체제 보장을 반국가 단체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건지 말씀을 잘 가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이 북한의 이 화전 양면 전술에 당해서 그동안 핵 이 개발 비용만 걸고 퍼주게 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농락까지 당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 체제 인정과 보장으로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에 언급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돼서 이 국정원이 말이죠.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다르십니까?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좀 다른 것 좀 그럼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할 경우에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국내 정보, 해외 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공수사력이 약화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공수사력 해외 정보 위주의 조직 개편을 하면은 저는
대공 수사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답식으로 하긴 충분히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국내 정보, 일반적으로 국내 정보라고 이제 페이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개념의 공감대 속에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 장소적으로 국내 정보, 해외 정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요. 정보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 선거 개입 행위,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 국내 정보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공 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되죠. 대공 수사력이 약화된다는 건 저희가 뭐 용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나중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장에 요구되는 최고의 자질과 덕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들겠습니까? 뭐 무엇보다 국가관이죠. 안보관이죠. 그 말씀하신 국가관, 안보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뭐 국가를 지키겠다는 또 어떤 국가관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게 헌법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하는 각오가 확실한가 하는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 지명 이후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 지침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남북한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 지시분들 중에 지금 북한 체제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까? 뭐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후보자께서 강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북한의 변화를 두 마디로 정리하면 자유로와 분권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체제 하에서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배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재산 문제 뭐 이런 걸 언급하셨는데 오후에 뭐 자료가 오면 좀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중소기업 시설 자금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위법적 요소는 없는 겁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공직자와 공직자 부인은 각각 자기 영역과 자기 주체성 그래서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직자의 부인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활 수단이나 노후 수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가 이 일종의 분석적 관점에서 북한 김정은 이후의 경제 제도나 상황을 평가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제가 오후에 제가 추가로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저한테 의미 부여를 하셨어요.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그 의미 부여는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회식 자리에서 경력금이 5억 개 들통이 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 여론이 높게 일어나고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이 국정원의 그 예산이 만약에 특수활동비 개혁의 어떤 명분하에서 이게 개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 제가 구체적인 예산 관계 파악은 없습니다만 아니 그거는 계실 때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지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보 시절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함께 논의한 적도 없습니까? 논의했죠.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그러나 이제 분께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뭐 중전에 해왔듯이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후보자께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 실무를 이제 원에 계실 적에 네. 총괄하고 또 북한에 한 2년 정도 한 상주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만 만나고 네. 김정은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그 북한에 상주하시면서 지금 북한의 어떤 저 책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그때 교류했던